안녕하세요.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 판결하는 인민재판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처벌 수위가 왜 낮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중들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리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률적 배경, 심신미약 감경과 형량 기준. 우리나라의 형법은 가해자의 범행 동기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본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감형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형량 자체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실제로는 무기징역이나 10에서 20년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과 같은 나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극적으로 선고하는 경우가 흔하며 일부 주에서는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형량 자체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법원의 판결 경향과 사회적 분위기, 우리나라의 법원은 전반적으로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나 반성문 제출 등의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또한 법원은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은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며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회와 완전히 격리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쇄살인범이나 강력범죄자의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가석방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도소 환경과 가석방 제도. 우리나라의 교도소 환경은 선진국 대비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수용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복지가 제공되며 모범수로 인정되면 형기가 줄어드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이런 가석방 제도는 원래 교정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강력 범죄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흉악범이 몇 년간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쉽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강력범죄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살인,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심신미약 감경 조항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주를 한 행위도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했으므로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판결의 일관성을 높이고 피해자 중심의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는 같은 범죄라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력범죄에 대한 최소 형량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게 관대한 사회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강력범죄가 나와 내 가족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실제 사건을 사례로 저희 인민재판소가 판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